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정순자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아침 복지관 도서실에서 책더미를 정리하다가 조용한 공간에 책 넘기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지정된 시간에 맞춰 손목시계 알람이 울려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할 때임을 알려주더군요. 그러면서 가방 안을 뒤적였지만 약봉지가 평소보다 덜 들어있어 약국에서 받은 약이 모자란 걸 직감했습니다. 복지관 담당 직원과 잠시 이야기 나누었는데 직원은 다소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에 약 복용 기록을 살펴보니 며칠간 약 복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산 기록 화면을 함께 확인했더니 날짜별로 복약 알림을 받았음에도 약이 소진된 내역과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나온 처방전과 남아있는 약 봉투를 열어 실제 약의 개수를 손으로 세어보니 기록과 일치하지 않아 누락이 확실하더군요. 약국 약 냄새가 은은하게 코끝에 감돌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어 바로 근처 약국에 전화를 걸어 복용 기록과 처방 내역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직원에게는 이 내용을 알리고 나서 제가 약국에 직접 방문해 모든 처방 기록과 재고를 점검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약국 약 냄새가 진하게 나는 자리에 도착해 담당 약사와 마주하자 정리된 처방전 서류들 사이에서 약 복용 기록과 재고가 적절히 맞지 않는 문제가 발견되어 긴급하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끝나야만 약 복용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약국 방문 일정이 이미 확정되었기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들으며 리모컨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다음 순서로 지방자치단체 보도 자료를 소개하는 소리가 흐르고 있던 중에 핸드폰 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고 조심스러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더니 어머니 케이크 주문이 조금 밀려서 지금 막 준비하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집 안에서 나는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조용히 그렇게 늦어도 괜찮은 겁니까? 생신이 오늘인데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원래 시간에 하려 했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못했어요. 죄송해요 라며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통화 중 며느리가 보여주겠다고 한 주문 내역 확인 화면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휴대폰으로 주문 완료 문자 메시지를 받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아직 오늘 오후에서 며칠 뒤로 변동되어 있었고 그 메시지를 화면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옆에 놓인 빈 케이크 상자가 더욱 눈에 띄었으며 나는 입술을 다물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저녁 뉴스 소리가 다시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전화를 끊고 다가오는 불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며느리와 직접 대면해 오늘 생신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거실에서 나는 집 현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바람과 함께 묘한 종이 냄새가 코끝에 스쳤습니다. 엄마, 나 왔어. 아들의 딱딱한 목소리가 말끝을 흐리지 않고 전해지더군요. 현관 앞에 놓여있던 우편물 더미를 치우다 손이 닿은 한 통의 봉투에서 낯선 서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종이를 펼쳤을 때 구석에 숨겨져 있던 통장 몇 장과 그 위에 올려진 유산 관련 문서가 서류 냄새와 어우러져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게 뭐야?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던 거야? 라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얼른 서류를 집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기고 말았습니다. 이 선택은 가족에게 어떤 불편한 진실을 남길지 곧 직접 마주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아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집 현관 앞에서 마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오후 4시쯤 복지관 책마루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어 올리자 딱딱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순자 선생님, 혹시 어머님 생신 케이크 준비가 아직 안 된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순간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네, 깜빡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상대방은 저희가 오늘 오전에 며느리분이 케이크를 깜빡했다고 저에게 알렸습니다. 알림장 기록에도 그렇더군요.
라며 복지관 전산 화면을 통해 확인한 기록을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들고 알림장 메모와 전산 알림 내역을 다시 확인하면서 이 사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장 며느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핸드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를 건 채로 주변 책 향기와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생신이 가까워진 마음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안 그래도 케이크 때문에 말석이 있었네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기 직전 상대가 지금 바로 만나러 오시겠다고요? 라고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네, 곧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지관 책마루에 남아있는 책 냄새가 한동안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를 기다리며 커피숍 안에서 나는 케이크 상자 위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손님들 사이에서 주문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따뜻한 커피 향이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문득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생신 케이크,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건 맞아요. 준비가 좀 늦었지만 다음에도 신경 쓸 거라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때 나는 마음이 불편해지면서도 굳이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상자 옆에 놓인 내 휴대폰 화면에 아들의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케이크 문제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오늘 집에 오실 수 있으세요? 그 메시지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며 나는 결국 선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케이크 준비 일은 내 관여 밖으로 밀어내겠다고 말하며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지요. 그리고는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그날의 약속 장소인 아들 집 현관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케이크 문제와 관련해 아들과 직접 대면해 이야기할 일이 남아있음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밤미더를 거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나는 무릎 통증을 달래며 다가갔는데 아들이 살짝 몸을 숨긴 채 두 손으로 은밀하게 통장과 몇 장의 유산 관련 서류를 살폈습니다. 서류 냄새가 코끝에 스며들더군요. 이거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내가 물었더니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엄마, 이건 그냥 미리 해둬야 할 일이라서 걱정 마세요. 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나는 서류들 가운데 한 장을 집어들고 도장을 확인했는 날짜가 최근이었던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모습이 마음에 걸려 나는 서랍 속 깊숙한 곳에 그 서류들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지만 머릿속에는 아들의 행동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며 거실의 조명이 어둑해졌고 나는 힘겹게 결심했습니다. 유산 문제에 관해 변호사와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하며 내일 오전 10시에 법률사무소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식탁 위 흩어진 서류들을 손으로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엄마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녁 9시 음식을 막 내온 김치찌개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더군요. 아들은 열이 오른 목소리로 왜 이렇게 유산 관련 서류가 여기 식탁에 널려 있는 겁니까? 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오늘 생신 케이크 사건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걸 지금 왜 들춰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했어요. 가족끼리 이런 걸 공개적으로 꺼내는 게 맞는 겁니까? 아들은 서류 중 한 장을 들어 보이며 여기 시어머니 계좌 내역서에 이름이 빠진 걸 발견했어요. 이런 게 그냥 지나갈 일이겠습니까? 라고 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더군요. 저는 조용히 앉아 말다툼 사이를 걷다가 손에 잡힌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건 유언장도 아니고 병원 진단서도 아니야. 근데 왜 여기 이런 게 있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순간 며느리가 휴대전화를 꺼내 서류와 메시지 내용을 비교하는 장면도 보여졌습니다. 식탁 위 서류들 사이에 남아있는 몇 장은 날짜와 도장이 선명했고 그것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기록임을 깨달았죠.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서류 몇 장을 더 모아 마침내 서랍 깊숙한 곳에 집어넣기로 선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걸 꺼내는 게 어떤 위험을 부를지 아직 모르겠지만 더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랍을 조심스레 잠그고 나서 저녁 뉴스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를 노려보다가 다시 무심코 말을 돌렸고 그 낡은 서랍장이 방 안에 묘한 긴장감을 더해주었더군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마음을 다잡고 유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오늘 밤 안에 다시 한번 그 기록들을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아들 집에 가서 그 문서들을 직접 확인하는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 벨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차잔을 살짝 올려놓으면서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절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생신 케이크 다시 준비할게요. 오늘 오후쯤에는 도착할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목소리에는 어딘가 바쁘고 조심스러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무릎에 뻐근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무릎이 조금 아파서 외출이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 집에서 쉬면서 기다릴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라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난 후 무릎 보호대를 더 꼼꼼히 감싸고 거실 책상 위에서 핸드폰을 꺼내 병원 예약 알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무릎 정밀 검사 예약이 오전 11시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무릎 상태가 좋지 않아도 이 검사는 미룰 수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거실에서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대로 앉아 있으면 더 아플까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움직일 때마다 무릎에서 짧은 통증이 올라오는 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곧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러 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고 나는 무릎이 조금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맑게 들렸고 연분홍 꽃향기가 산들바람을 타고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자주 앉던 벤치에 조심스레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이웃 김씨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정 선생님, 요즘 아들 가족 문제로 말썽이 많다면서요? 저 며칠 전에 며느리분이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 깜빡한 거로 남편이 심기가 잔뜩 상했더라고요. 나는 듣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아꼈습니다. 김 씨는 이어서 그뿐이 아니라 요즘 유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본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갈등이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시 입을 다물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공원의 꽃냄새가 갑자기 더 짙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머릿속에서는 이미 집에 두고 온 유산 관련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조심스레 서랍을 열고 봉투 속 문서들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서류마다 날짜와 아들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 순간 나는 유산 서류를 다시 한번 집 서랍 깊숙이 숨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행동이 결국 나중에 가족 간 더욱 큰 오해를 불러올 위험을 안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걸 피하는 길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서들을 두텁게 눌러 책더미 아래에 감추고 나서 저녁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잔잔하게 퍼지던 오후 5시쯤 정순자는 유산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자주 꺼내보던 낡은 봉투가 들려 있었고 차향이 은은히 퍼지는 작은 찻잔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자세히 살피면서 겉면에 적힌 글씨가 희미해진 걸 발견했는데 그 속에 몇 장의 문서와 작은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자동전화에서 알림음이 들려왔고 둔탁한 담담한 음성으로 유산 관련 법적 서류 제출 기한이 임박했습니다. 신속한 처리 필요합니다. 라고 반복해서 안내되었습니다. 정순자는 알림 화면을 확인하며 날짜와 주소가 명확히 적힌 문서를 펼쳐서 숙독했는데 기한이 다가오는 게 확실히 눈에 보였습니다. 잠시 복잡한 마음을 접고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들었고 수화기를 귀에 대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연결 중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안내 멘트가 들렸는데 그녀는 차 향을 맡으면서도 긴장된 손끝으로 수화기를 단단히 쥐었으며 이 전화를 걸지 않고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선택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곧 전문 상담원과 이야기하게 될 텐데 숨겨둔 서류가 드러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질 위험이 커 보였습니다. 아들이 중얼거리며 집을 나서려 할 때 문득 그의 가방이 반쯤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냄새는 약간 오래된 가방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고 내가 슬그머니 다가가 가방 입구를 조심스레 젖혔죠.
가방 속 종이들이 삐져나와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 중에서 은행 통장과 함께 유산 관련 서류가 반쯤 펼쳐져 있어 아, 이거 보통 서류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마침 며느리도 그 모습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저거 통장 맞죠? 그리고 유산 서류도 있네요. 이 집에 큰일이 난 것만 같아요. 하고 작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서류를 다시 가방 깊숙이 밀어넣고 지퍼를 힘주어 닫았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가 내게 이 일 우리끼리 빨리 이야기해야겠어요. 당장 가족 모임을 소집하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다가오는 밤 9시, 바로 가족 모두의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지금 밤 9시인데 다들 집에 계신가요? 급히 가족 모임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가 뜨자 주변이 조용해지면서 현관 입구에 걸린 가방 냄새와 함께 무언가 불편한 긴장감이 공기를 채우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가족이 모이면 무거운 분위기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으리란 불안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차 향이 코끝에 맴돌며 차갑게 식은 컵을 손에 들고 화면을 들여다보니 가족 단체방에서 며느리에게서 온 초대 메시지 여러 개가 쌓여 있더군요. 내일 오후 3시, 가족 모임 장소에서 만나자라는 글과 함께 뒷부분에는 가족 갈등 조정과 관련된 법원 서류 제출 마감일이 임박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또 아들이 올린 메시지에는 서류 안 내면 절차 늦어진다라는 경고 문구가 눈에 띄더군요. 문자 알림을 하나씩 눌러서 차근차근 내용을 확인했는데 마지막 메시지를 보다가 제가 무심코 손에 쥔 서랍 속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그 서류 속에는 이미 가족 내 유산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어야 했는데 보내야 할 기한이 내일인 것을 알면서도 저는 그 봉투를 서랍 깊숙한 곳에 다시 넣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음 모임에서 마주할 냉랭한 시선과 무거운 말들이 다가오는 게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아래에는 아직 읽지 않은 메시지가 몇 통 더 남아 있었고 차가운 공기 사이로 저녁 뉴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더군요. 결국 내일 오후 3시 가족 모임 장소에서 모든 진실과 결정들을 대면해야 했기에 그 선택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어렴풋이 보였는데도 마음을 다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